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3월 26일 오늘 후보 등록일이고 또 하나 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이죠. 천안함 복심. 네, 저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3월 26일 북한에 의해서 우리 천안함이 폭침되었고 54분이던가요? 우리 저 전사들이 산화한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 한 12시 조금 전이죠. 1시간 전쯤 보니까 이제 긴급 속보로 김종인 전 장관, 김종인 전 의원이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 선거를 총괄하기로 최종 결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마침 보니까 오늘 아침에 10시쯤 보면 황교안 대표가 그 김종인 대표한테 전화를 드렸고 황교안 대표 직접 몸소 구기동까지 찾아가서 이야말로 삼고초려를 했고 김종인 대표는 나라를 위하는 길,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면 무엇을 갖다가 더 하겠는가라고 황교안 대표의 어떤 간청에 흔쾌히 동참을 갖다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저 박사는 참 선순 게 네. 어제 이제 그런 얘기가 슬쩍 흘렀잖아요. 그랬더니 뭐 내가 갈 확률은 1%도 안 된다 그러더니 네. 그 이제 언론도 그냥 싹 워낙 노예하시니까 했고 황교안 대표는 역시 참 아마추어답게 참 동작은 느린데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해야 할 일은 꼭 한다. 굉장히 뭐 황교안 대표가 좀 신중하죠. 신중한데 신중하다 보니까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죠. 좀 늦게 발동이 걸리죠. 예. 하여간 뭐 할 일은 다 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종인 네. 박사를 네. 이 당에 네. 무슨 통합당이지? 미래통합당에 네.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다라는 건 정말 타임리 히트다. 그 지금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네. 시야가 하나도 안 보이는 이 선거 전에 네. 그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경제 실정, 네. 민생 파탄을 네. 그 심판하기 위한 선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 네.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뭐 우리 황 대표께서는 너무 그냥 황교안 대표가 직접 해도 되고 예. 저 김종인이라는 허명 네. 그에 이끌려서 네. 너무 성급하게 뭐 할 필요는 없다는데 지금 저는 이 국면에서는 네. 우리가 뭐 한 열흘 전 뭐 한 달 전에는 뭐 몰라도 네. 오늘 후보 등록 시작하는 3월 26일 20일밖에 안 남은 이 선거전에서 이 선거전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했다.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가 3월 13일경입니다. 3월 13일경에 황교안 대표, 김영호 공관위 위원장 사퇴하고 네. 그런 가운데 3월 14일 보면 저희가 황태순 TV죠. 그때 저 혼자 했을 때입니다. 그때 보면 너무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허명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몸소 챙겨라. 그 3월 14일과 지금 3월 26일 사이, 그 사이 저희가 지난주 3월 한 17, 8일경부터 계속 경고문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태롭다. 이런 거죠. 우리 TPO라고 아시죠? 모든 상황이 time, place, occasion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의 타임과 지금 3월 26일의 타임 사이에는 그동안 그야말로 국정 실패를 갖다 코로나로 살짝 말아갖고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면서 돈을 푸는 네. 이 시점에서 결국 김종인 대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가 있어요. occasion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 아시죠? 최근에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거. 위성정당을 위해서 이해찬은 뛰어도 황교안은 못 뜁니다. 출마하는 사람과 그렇죠. 뭐 그 구분은 뭐 이게 억지스럽다. 억지스러운 그거 우리 아시잖아요. 좀 중앙선관위가 누구 편인지. 네. 그 중앙선관위에서 황교안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 당신은 당신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되 위성정당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단 저쪽 이해찬은 마음대로 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김영환 시장 이해찬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철천지 원수인 거 아시죠? 왼수죠. 13대 당시 김종인 의원이 3선에 지역구 관악에 도전했을 때 그때 호부 35살 나이로 김종인 대표의 김종인 의원의 발목을 잡아챈 게 이해찬 평민당 후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제 보면 3월 이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신다고 그러는데 4월 2일 선거운동 되면 아마 김종인 대표는 미래통합당 선거는 물론이거니와
미래 한국당이 우리 자매 정당이라는 것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케이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네. 이제로 이제 삐그러질 그 무렵에 네, 네. 김종인 박사는 꼭 하겠다는 생각이 뭐 여차 그러니까 저 태영호 공천이라든지 저 뭐 최모 씨 강남 공천 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했는데 아니 뭐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 한 말 빼면서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뭐 전제 조건은 아니고 뭐 태영호는 비례대표를 뽑는 게 좋지 않았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황 대표가 그때는 절실하지가 않았던 거야. 근데 지금 절실해요. 당내에서는 워낙 반발이 있고 하니까 저랑 같이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시려더니 김종인 박사가 아이 그건 안 되겠다. 네, 네. 선거대책위원장이 한 명이 해야 되지. 네. 원내부 대모로 와서 내 영이 쓰겠느냐. 네. 자 이번 선거는 내가 선대위원장으로서 자 이쪽 저 공수는 뭐 433으로 하고 뭐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당신하고 나하고 의견도 다르고 할 텐데 네. 힘이 안 실리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었는데 네. 오늘 기어코 이제 삼고초려 함으로 해가지고 일이 이제 저 감독 영입이 성사가 됐는데 잘 됐다. 잘 됐다. 저는 첫 번째 이유로는 네. 김종인 씨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만한 그 캐리어를 가진 사람이 없다. 또 가장 상징적으로 되는 게 우리 지금 헌법 네. 저 87년 체제라고 하는 네. 이 헌법의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 네. 이 조항이 바로 김종인 씨의 고집으로 네. 뭐 관철됐다라는 게 지금까지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119조 2항이 뭡니까?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경제민주화죠. 균형 있는 발전, 네네. 시장의 지배력 남용, 네네.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네. 경제 주체간, 네. 국가, 지방 정부, 기업, 네. 노동자, 뭐 가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 조치를 그 정부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했는데 네. 이분이 저는 이건 뭐 경제학자라는 걸 알았는데 이거까지 상세하게 이번에 자료 들어보면 알았는데 서강대학교 교수 출신이에요.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화려한 스펙과 실전 경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수는 대한민국 근대화 고도 성장을 이룬 그 학파들을 서강학파라 그러는데. 그게 남덕우 이승윤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뭐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어쨌든 서강대 경제학계 서강학파의 1973년에 했으니까 그 유신과 함께 시작됐던 대한민국 중화학공업화 이 근대화 이 폭발적 성장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했고 그걸 지켜봤고 그 다음에 1981년 11대 국회의원 들어오면서는 이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 경제 안정화 시책도 관여했던 분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1990년부터 92년까지 노태우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 비서관을 했는데 근데 그 앞에 또 장관 했어요. 보건사업부 장관 하고 그다음 경제수석을 또 경제수석을 했고 했던 겁니다. 예. 경제수석 하면서 이때 또 우리가 또 갈목에 눈을 비비고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이 그 김종휘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왜 박철원 그 당시 북방정책에 이제 박철원 그 당 정책보좌관 정무장관 이제 모셨던 저로서는 그 당시에 보면은 북방정책에 처음에 선봉장으로 가서 파 구멍을 뚫는 것은 통상 교섭을 위한 박철원 보좌관이 그 구멍을 뚫으면 실제 나중에 그림 만드는 것은 김종휘 외교안보수석과 김종인 경제수석. 그 당시 왜냐하면 그 이제 실제 보면 그다음에 경제 문제, 교류 문제, 교섭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철원 보좌관, 박철원 정무장관이 가서 우선 정으로 구멍을 뚫으면은 그와 같이 현재 북방 정책 40몇 개 나라의 사회주의 국가와 교섭을 하는데 그 왜 공산주의 국가가 흔한 얘기를 미쳤다고 우리가 손잡으려고 그러겠어요? 돈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련한테 줬던 게 그때 30억 30억을 줬는데 이분이 90년부터 92년까지 경제수석을 했다라는 건 그 소련 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고 북한도 뭐 그때는 뭐 우리한테 와서 남북 기본하면서 하고 했을 때니까 이때 우리 외교 안보 경제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자유시장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고 저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노태우 시절 가서 대한민국 경제의 족보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있잖아요. 이게 족보가 있는 경제 그게 이제 정책인데 문재인 좌파의 흔한 얘기로 자기들의 이념에 빠진 마이너들의 좌파들의 경제 실험에 우리 뭐를 못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경제 파탄이 났는데 네. 니들이 이렇게 족보도 없는 경제 정책 갖고 와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김종인 박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분은 기사할 때는 몇 번 만나뵀어요. 그 네. 집 밑에 내려가니까 어디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 기자로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확확 대답은 잘 안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점잖으시고 가인 김명도 선생 초상화 예. 할아버지 예. 초대 대법원장 사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야 이분이 이렇게 이게 제가 어린 거죠. 어린 젊은 기자니까 물어보면 확확 대답을 좀 과격한 얘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옛날에는 이랬고 말이야 뭐 이렇게 쭉 하셔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후 그 저기 민주당과 저 박근혜와 문재인을 이렇게 옆에서 저 고문처럼 하면서 선거전을 이끌면서 보니까 야 경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해준다는 게 대단한 강점이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제가 TPO를 말씀드렸잖아요. 타임과 네. 그다음 오케이즈는 말씀드렸어요. 어떤 경우에서. 근데 여기 플레이스 얘기하려고 합니다. 선거 지역에서 결국 통상의 선거라 그러면 선거 기간 13일 동안에 엄청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뭐 지역별 무슨 위원장 뭐 이러면서 마이크 잡고 국민 뭐 존경하는 국민 동민 여러분 뭐 그런데 이게 하죠.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백병전이 불가능하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들 보면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막상 가니까 바람이 불지 왜 사람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와 같이 육군 보병에 의한 백병전이 어려울 때는 결국은 함포 사격과 공중 폭격을 통한 승기 잡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야말로 마스크가 되는 마이크가 확성기를 잡고 편하고 쉽게 국민들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현재 민생 파탄, 국정 파탄의 실체를 갖다가 난해하지 않게 편안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 선거전을 20일 남았는데 네. 이 새로 오신 김종인 감독님을 모시고 네. 코로나 전국이 아니고 네. 또 이분이 또 저기 족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재명, 박원순 경제도 모르는 친구들이 뭐 무슨 재난 구호에 릴리프 하는 돈인데 무슨 뭐 이걸 기본소득이니 이 양반은 독일서 공부를 했으니 이건 얼마나 또 족보에 혼하세요. 네. 야 그거 이재명 박원순 좀 조용히 닥치고 있고 네. 이런 거는 오늘 부천시장이 또 이재명이 들이박았더라고.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민 줘갖고 하느니 소상공인들한테 400만원씩 주는 게 맞는 거지라고 했는데. 근데 부처만 빼고 안 줬다며. 하여튼 이재명이가. 이건 자기들끼리 난리야. 이거 뭐 족보도 없는 경제학도 모르는 애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와서 네. 저 대한민국 그래도 경제민주화, 그 경제수석, 뭐 보건사회부 장관하고 뭐 하여간 어마어마한 분이 와가지고 네. 이 좀 갈래를 좀 터주고 하면은 이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저는 왜 김종인 박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웬만하면 내가 가서 마지막 노력 봉사할게 자원봉사할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종인 박사가 서강대에 있으면서 그 당시 박정희 시대입니다. 박정희 시대 때 음으로 양으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하고 관계가 깊었어요. 아니 당연하죠. 그런 깊은 가운데 결국 전두환 정부에 들어서서 했고 경제 안정화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2012년 대선 때 그 당시 좌와 우와 좌가 치열하게 맞붙었을 때 결국 51.6대 48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가까스로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 박사를 찾아가서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좀 삐그러졌었어요. 그런 가운데 김종인 박사 서운한 마음에 나와 있었고, 그런 가운데 또 문재인 대표가 갖다 흔한 얘기를 꼬셨죠. 3번 찾아봤 밤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보고 그때마다 아무 얘기 안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도와만 주시오. 그러더. 봤더니 또 그 옆에 앞잡이 세웠고 어떤 그놈들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고 있더라. 자, 그래서 결국 보면은 2016년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꺾었는데 결국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는 건 좋아요. 그보다 더한 게 박정희 대통령부터 세워졌던 대한민국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이분이 우리 나이로 8순의 노구를 이끌고 나오신 건 그런 절박함, 나라 무너지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것과 네. 이 문재인 세력들의 정말 이게 지금 종북 좌파들의 이 족보 없는 경제 실험에 대해서 바로짝 시정하게 나오셨다고 한다면 제대로 방향을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오늘
갑자기 그런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역시 사람은 그 임갈굴정이라고 그러죠. 네. 막상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파기 마련이고 황교안 대표 앞서 우리 김영관 씨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보면 스타트는 스타트는 뭐 발동 잘 안 걸리는데 발동이 잘안 하여간 해야 될 일은 다 한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